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5월 5일 금요일자고요. 금주에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금요일날 녹화를 하고 영상 업로드는 토요일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었죠.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0.25% 인상되면서 금리 상단이 5.25%가 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고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금리 정점 기대감은 부합했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천지인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근원 PCE 물가지수 이게 아직도 4.6%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은 멀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강한 금리 인상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불거진 지역 은행들 문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금리 정점에 왔다고 시장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거기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다만 이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천천히 내려와 줘야지 한 방에 훅 내려오면 지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유가에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감산 소식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다 제자리로 지금 되돌리잖아요. 물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는지를 또 잘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또 찌글거리고 박스권을 만들면 오히려 지수에는 긍정적이겠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지역은행주의 또 파산설, 이런 것들이 다시 확산되면서 은행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공포감을 드리우고 있고요. 계속 수속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이면서 결국 상업용 부동산을 건드려가지고 그쪽에서 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거고, 그렇게 돼야 결국 연준이 떠밀리듯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공포감이 크게 조성되지 않으면 연준은 쉽게 지금 금리를 건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나스닥 시장 12,000까지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장 기대만큼의 재료가 안 나오니까 다시 또 기술적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나오다가 만약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찌글거리겠죠. 자, 시간이 갈수록 지역은행 문제가 더 확산되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문제가 될 때, 그런 리스크로 해서 크게 시장이 흔들릴 때가, 그때가 비로소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한 냉정한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4월 말 외환보유고가 6.1억 달러 증가하면서 환율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쪽은 마이너스 32억 달러가 나왔는데 예치금이 37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이것을 상쇄시켰어요. 다행스럽죠. 자, 무역 적자가 지속해도 외환보유고 증가 소식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가적 조정이 나와서 이 박스권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수급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환율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지수는 또 조정권에서 수급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2500 돌파 이후에 한 차례 슈팅이 나왔다가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지금 찌글거리는 과정입니다.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려면 환율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 외에 우리에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 코스닥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가팔랐습니다. 지금 찌글거리고 있는데 위로 가기 위해선 재료가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재료가 부합되지 않으면 찌글찌글거리다가 다시 또 추가 조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냉정한 시각으로 수급주에 관심 두고 매매만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러면 오늘 주제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3일 날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회장 측에 배상금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호재가 아니라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위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특수관계인들 지분이죠. 1대 주주가 되는 거고 2대 주주는 이제 외국계 신둘러가 있는데 현정은 회장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영권 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주가가 급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현정은 회장 측이 그 채무를 다 상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장 호재가 나왔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주 17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전량 소각합니다. 주식 수만 감소하고 자본금 감소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죠. 그리고 무려 1,000억대 자사주를 새롭게 매입할 겁니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1,000억대 자사주 매입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도 만약에 이걸 2년, 3년 동안 한다 그러면 별 의미 없는데요. 올해 11월 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000억대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떴을 때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 당구도 급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호재로 인해서 만약에 매수 세력이 붙게 돼서 주가가 더 떠버리면 추세를 연장해버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정말 고민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불타면서 공매도를 계속 할 건가 아니면 손절로 빠져나와야 되냐 이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그리고 매수 세력이 조금 더 우위에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급만 보고 어차피 실적이야 엘리베이터 업종이 지금 좋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상. 지금은 오로지 수급만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현대엘리베이터가 3월 말에 현정은 회장 패소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4월 13일 날 현대엘리베이터가 채권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서 재료 소멸로 보고 주가가 조정권에 들어왔어요. 물론 지수도 조정했기 때문에 이럴 때 가능했죠. 그런데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 반등의 목요일장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급등이 재료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식 그리고 소각 소식.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만약에 들어와 준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떴기 때문에 자사주의 물량을 넘기면서 차익실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 별 볼 일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더 강력한 추가 매수세가 붙는다 그러면 직전 고점 자리가 중요할 겁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을 돌파한다면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 숏스퀴즈를 하게 될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지 계속 추적을 해보여 주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데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조정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바로 직전에 고공전투의 저점을 벌였던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훼손하냐만 보면 되죠. 종가상으로 훼손한다면 재료의 강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하면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수급상을 봐도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샀다 팔았다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수가 유지가 되고 오히려 좀 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땐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의 공포가 더 커야 연준의 스탠스는 변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